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평창 국유림 관리소가 축구장 14개 면적의 국유지를 40년 넘게 개인에게 임대해줬는데 임차인은 목축용으로 쓰겠다던 당초 목적과 달리 일부를 농경지로 개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다 불법 전대를 한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국유림 관리소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농로를 따라 오른쪽으로 경작지가 나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살펴보니 농경지는 최소 17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79살 권모 씨가 평창 국유림 관리소로부터 목초지로 사용하겠다고 주변 동산과 함께 임대했습니다. 용도와 다르게 불법 개간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권 씨가 임차한 땅에 전신주를 세우려던 한 태양광 발전업자는 권 씨의 아들이 토지 사용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3평 정도도 안 쓰는데 전주 3개를 설치하는데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차인 아들은 농경지로 사용한 적도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돈 받고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토지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평창 국유림 관리소는 국유림이 불법 개간됐는데도 5년마다 임대 재계약을 해주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를 제가 그것까지는 다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올해 들어서야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겨울 대표 과일인 제주 노지 감귤의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여름이 너무 더웠던 탓에 작년보다 열흘 정도 수확이 늦어졌지만 익을 시간이 더 많은 만큼 맛은 더 좋아졌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바닷바람이 직접 불어오는 곳. 어른 키만한 나무마다 주황빛 감귤이 한가득입니다. 수확은 작년보다 열흘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당도는 10브릭스로 평년보다 0.5브릭스 더 올랐습니다. 온도가 높고 더위가 있으면 당도는 높아가요. 그러니까 원래 밑감이 맛이 좀 있죠. 갓 딴 신선한 귤은 선별장으로 갑니다. 대굴대굴 굴러 크기별로 모이고 씻고 포장돼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떠납니다. 제철 맞은 감귤의 향에 끌려 귤 박람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이쁜지? 아 이뻐! 이쁜지? 직접 손으로 수확한 감귤을 맛보며 추억을 쌓습니다. 직접 귤을 따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올해 제주도 전체 노지 감귤 예상 생산량은 39만 6천 톤. 늦은 수확 탓에 지난해보다 10,000톤 넘게 줄었지만 가격은 5kg당 13,000원으로 2,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노지감귤 재배 특성상 그해 날씨에 따라 상품성이 편차가 심한데 고품질 감귤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감귤 농가 수입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이상공과 가뭄 등 기후위기를 극복할 더욱 높은 수준의 농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를 유치해 세계적인 AI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또 에이펙을 개최한 경주에서 매년 한류를 기반으로 한 문화 분야 포럼을 열어 다보스처럼 발전시킬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 에이펙에서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AI 이니셔티브가 제안됐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입니다.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는 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 작업률을 갖춘 경북이 이 센터의 최적지라며 유치전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에이펙 인프라를 활용한 핵심 사업으로 세계 경주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10월 한류를 기반으로 전 세계 문화 분야를 주제로 다뤄 스위스 다보스 포럼처럼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인구 10,000명에 불과한 다보스에는 매년 1월이면 글로벌 정재계 인사 3,000명이 방문해 세계 이목이 쏠립니다. 내년도 제1회 대회를 1주년 기념으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포스트 에이펙 해서 영원히 남길 수 있도록 그래 하겠다 이렇게.
선행 단계로 일본 요코하마와 베트남 다낭 등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문화 교류와 협력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이 모두 모여 각자의 특산품을 선보이는 경남 특산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귀한 죽방염 멸치와 수제 통영 누비 등 300여 종의 상품이 국내 방문객은 물론 해외 수입상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상품은 일반 멸치의 10배 값이라는 죽방염 멸치입니다. 대형 그물로 한꺼번에 잡는 게 아닌 대나무 어망에 가두는 방식이라 상처가 없어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까지 선정됐습니다. 비닐이 안 벗겨져서요. 더 고소하고 일반 멸치보다 안 짜고. 높은 당도와 단단한 육질로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창원 단감은 조미료로 변신해 미식가들의 입을 즐겁게 합니다. 음식에 첨가하게 되면은 자연의 단맛을 더 추가로 얻으실 수도 있고.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열린 경남 특산물 박람회에 선보인 상품은 무려 300여 종. 고성에서 담근 새콤달콤 자두 막걸리는 특히 MZ세대들의 인기입니다. 약간 새콤하면서 달달하고 맛있어요. 조선 때부터 이어져 온 통영 누비는 그 은은한 색감이 방문객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색상이 조금 고급스럽고 이렇게 실증나지 않는 그런 디자인과 배색과 특히 올해 행사에는 9개국 해외 수입상 15명도 초청돼 실제 수출 판로 개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김이라든지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그 미역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경상남도의 올해 9월까지 농특산품 수출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기록인 2조 원을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경기 양주의 대모산성에서 1500년 이상 된 백제 시기의 목간이 출토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목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손가락만한 길이의 나무판에 금물노라고 적힌 한자가 뚜렷합니다. 종이가 귀하던 시대 글씨를 쓴 나무 조각인 목간입니다. 충북 진천의 이제 옛날 이름인 이제 금물로라고 이제 해서 그 좀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시는 지난 5월부터 대모산성에서 발굴 조사를 했는데 성에서 쓸 물을 모아두던 집수시설에서 목간 3점을 찾아냈습니다. 한국목간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나무판에 남은 글자를 판독한 결과 김효년이라는 글자가 확인됐습니다. 김효년은 60갑자 가운데 16번째 해입니다. 학계는 함께 출토된 유물과 475년 백제의 웅진 천도 등을 고려하면 439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확인된 목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사비기, 그러니까 부여루, 천도한 이후에는 좀 보이는데 한성기 때 목간 나오는 거는 매우 특이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죠. 나머지 목간 2점 역시 연구 가치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뒷면을 합쳐 20자 이상 적혀있는 목간의 경우 시체를 뜻하는 시자 아래에 하늘 천자와 쇠금 등 여러 글자가 있었습니다. 목간이 발견된 주변에서는 점을 치는 데 쓰던 복골도 여럿 나왔는데 산성 안에서 주술적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첨단 방산 드론 페스티벌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이천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3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감시 정찰과 자폭 드론 등 다양한 종류의 드론이 선보였고 드론 조립과 비행 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이천시는 관내에 20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트워크 매거진 오늘 초대석은 경기 이천시에서 진행합니다. 이천시는 방산과 드론, 모빌리티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어 반도체 산업 유치에도 적극적인데요. 첨단 산업 거점이 될 이천시의 전략은 어떤지 김경희 이천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천시가 드론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열었는데 지자체마다 드론 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이천시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드론은 국방이나 재난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매우 높은 차세대 전략 산업입니다. 이천시는 이미 지난해 청미천변에 드론 테스트베드를 조성을 했고 또 올해는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이 돼서 설봉공원이나 수변공원에서 시범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삼겹살이나 치킨 등을 실제로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국내 유수의 드론 기업들이 참여했고 또 특히 이스라엘의 드론 전문 기업이 참가를 해서 최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와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이번 드론 페스티벌로 인해서 이천이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천의 기존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또 드론 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이천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 곧바로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뿐만 아니고 AI, 드론 등 차세대 첨단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시에서는 산업진흥원을 설립을 해서 기업의 창업 단계부터 또 글로벌 진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이천시는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사통팔달 교육의 요충지로 기업 입지에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천시에 많은 기업들이 와서 투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도시들이 사실 1년 전부터 그 사전 작업을 진행한 데 반해서 이천시는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천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결국은 과학고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천시는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반도체 중심 도시입니다. 특히 이천과학고는 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고등학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이천시와 경기도 교육청, SK 하이닉스가 함께 반도체 과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2030년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취임 이후에 이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살고 싶은 도시 이천을 만드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먼저 이천 시민의 쉼터인 설봉공원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이천 시민들께 돌려드렸고요. 또 구도심에 있는 낡고 지저분한 분수대 오거리를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했습니다. 복하천 제3수변공원에는 전국 최고의 캠핑장을 만들었고 바로 옆에 제4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천시는 24시간 아이돌봄 센터라든지 아이다봄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설을 했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 중이고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사업으로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또 야간 소아과를 운영을 하고 또 군부대 내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천시는 올해 초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여 동안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화장장이나 터미널 문제 등을 해결했습니다. 우선 화장장은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고 시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쾌적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에 있는 낡고 노후된 이천 종합터미널은 호텔 시설까지 갖춘 종합 공간으로 구도심 발전의 핵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천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하루하루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